현재의 또 미래를 말씀하신 그러한 절세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애국자고 또한 교육자고 정치가고 혁신가고 도덕가인 그분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 세종대왕 비가 있고 이순신 장군의 비가 있습니다. 기념비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알맞는 그러한 정도의 그 동상이 꼭 세종로에만 있어야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산학회라든지 또 여기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지금 김재실 회장님 이런 분들이 다른 우리 국민들과 합해서 거대한 동상이 메인 스트리트에 세워져서 우리 7천만 우리 국민이 계속해서 추모하면서 조국의 장래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뜻을 우리 김재실 회장님이나 도산학회 여러 대학 교수님들한테 캠페인을 좀 벌릴 수 있도록 저번에 시진핑이 트럼프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그 중국의 속국적인 그러한 발언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만주에서 우리가 고구려나 발해나 그 넓은 땅을 지배하면서 천리장성을 쌓고 광개토대왕이 막고 을지문덕이 막고 연개소문이 막은 그러한 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의 주권이 사실은 침탈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항의하고 그 어느 곳에 연개소문이나 광개토대왕 이러한 비가 설치가 안 된 것을 보고 안타까웠는데 역시 동북공정이라는 그러한 테두리에서 우리가 중국에 꼭 서름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번 지켜야 할 그러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안부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위안부는 또 위안부고 안중근 의사가 할빈에서 2등 방문을 쏜 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이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어느 곳에 크게 세울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 국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뜻을 전달하는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그러나 이건 국가 정부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자발적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은 위안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획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학술대회 여기 참석하신 분 우리 도산 선생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의 우리 김재실 회장님 다 같이 한국에서 흥사단 활동을 같이 한 동지들입니다. 윤경학 우리 도산학교 회장님도 여러 번 뵙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노력을 한다면은 안중근 의사 동상이 하나의 국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촉발제가 될 것이요. 또한 광개토대왕비의 하나의 업적이 만주 땅을 우리 땅이었다는 그러한 자긍심을 키우는 그러한 상징적인 뜻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내빈과 그다음에 도산 메모리얼 파운데이션 또 흥사단 여러분 또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순서는 사실 저희 도산학회 회장님인 윤경로 선생님께서요 약 1시간 정도의 도산 안창호의 생애를 사진으로 담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짧게 선생님을 대신해서 저희 윤 회장님께서는 저희 지금 이 학회를 주도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짧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그 봉산강 도룡섬이라는 데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대동강 지류에 있는 그 봉산강이 있는데요. 그 강이 만든 삼각주의 섬이 있어요. 지금 여의도와 같은 그런 섬이 있는데요. 사실 거기가 도룡섬이라는 데인데 지금은 그게 육지와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은 없어졌고요. 여기에서 정말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요. 서대필 선생님이 말했듯이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은 에브라함 링컨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두 선생님이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평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죠. 왜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느냐 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그 이후로는 이제 전국을 돌다가 서울에 와서 그 밀러 학당이라는 데를 입학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시고 처음으로 근대 학문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당시 이제 밀러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사실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자료는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자료 발굴에 대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되는데, 이 밀러의 보고서에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안창호 군의 열정과 기운 덕분에 학교가 전적으로 좋아졌고 새로운 기관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창호는 학교가 간직하는 최우수 장점들을 수용하면서 주변 학생들에게 평양식 열정과 기운을 심어주었다. 안창호 선생님은 어디 가시든 남에게 깊은 그런 영향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 보고서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정치를 처음으로 시작한 데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서재필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 만민공동회 이런 데 참여하시면서 직접 강서의 지회를 만들어 나가시게 되죠. 그래서 도산 선생님이 이렇게 가스쓴 모습으로 열심히 포교 활동도 하시고 해서 담폴이라는 교회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주권 제민의 국가, 그리고 특히 이 독립협회에서 도산 선생님이 배운 것은 국민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가 폐쇄됐을 때 고향에 내려가서 점진학교를 세우시게 되죠. 이 그림은 32년도의 점진학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도산 선생님은 1899년 점점 나아가자,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왕도가 없는 것이죠. 노력하면서 꾸준히 나아갈 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창호 선생님의 교육관을 표현해주는 이런 학교입니다. 학교를 세우셨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 저희가 알기로는 밀러 선교사의 권유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밀러 보고서의 안창호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은 이제 언더우드의 권유를 받고 미국 유학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 당시 대한제국 외부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발행했던 패스포드입니다. 당시 이 패스포드를 가져야, 이 여권을 가져야지만 외국으로 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1902년, 그러니까 그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그해 12월 7일자 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에 안창호 선생님과 이혜령 여사가 인터뷰를 한 기사가 그 장태한 선생님께서 아마 이거를 발굴해 내신 것 같은데요. 당시 누르 박사 집 거실에 큰 태극기가 걸려져 있었었고, 이 기자가 이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누르 박사, 저희도 이번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 누르 박사 집 터를 저희가 답사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청년은 굉장히 디그니파이드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아주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다라고 기자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결국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 친목회라는 그런 친목 단체에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광복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그 국권 회복을 책임질 수 있는 단체로서의 공립협회를 창건하시게 되고요. 이 공립협회의 동지들 대단하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위대한 것은 안창호 선생님의 위대함도 있지만 안창호 선생님의 동료들의 위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연구를 한다면 안창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안창호 선생님의 동료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을 하고 함께 뜻을 같이 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립신보도 만들었고요. 저 밑에 저 위에 것은 공립협회 창간호, 그리고
밑에 것은 활자판 창간호인데요. 이 신문들이 미주를 넘어서 태평양을 넘어서 만주와 연해주 지역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립신문의 그 논설들이 많은 그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서 함께 국권회복운동에 동참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신민회. 네, 신민회 아까 우리 도산학회 회장님 윤경로 선생님께서 신민회의 연구자이시기도 한데요. 이 신민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리버사이드에서 만들어졌죠. 리버사이드에서 대한인 신민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서요. 여기에서 그 신민회의 취지서와 친민회의 장정을 가지고 도산 선생님이 국내에 와서 신민회 동지들을 이제 결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미 1907년 안창호 선생님이 왔을 때는 이미 일제가 잘 알다시피 1905년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 갔고요. 경찰권, 재판권, 모든 한국의 그 국권을 다 앗아가 버렸죠. 급기야는 이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광무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켰고 곧바로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 군대 해산 당시에 안창호 선생님이 서울에 있었어요. 김필순 선생님하고 세브란스 바로 앞에 있었던 김영재 상해라고 하는데 계시다가 군대 해산에서 학살당하는 이 군인들을 치료하시고 부상병들을 바로 그 남대문 앞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갑니다. 지금 그 저희가 서울역 바로 앞에 세브란스 빌딩이 있죠. 그 자리가 바로 세브란스 이전의 세브란스 병원이죠. 나중에 이제 연희전문하고 통합이 되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옮겨갔지만 이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밤을 새가면서 이틀 동안 이 군대 해산 군인들을 부상병들을 치료하시면서 후일 안창호 선생님은 이 전쟁일 때 반드시 적집사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런 결심을 하셔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을 때 대한적십자사를 이제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국권은 회복이 됐지만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인재 양성의 꿈은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갑니다. 비록 정치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1908년에 대성학교뿐만 아니라 황해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협회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의 그런 도서관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인재들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청년하고회도 만들어 나가시게 됩니다. 바로 이 청년하고회의 정신이 무실역행, 충의용감, 오늘날의 그 흑사단 정신을 거기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계시죠. 당시 안창호 선생님이 그 평양 대성학교의 명함이고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이 그 당시 썼던 도장들 그리고 여러 수첩류들이 단순한 안창호 선생님 패밀리가 저희 독립기념관에 기증해서 저희가 지금 아주 귀중한 자료로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산 선생님 결국은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버티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거가 일어났을 때요. 이 안중근 의거가 미주에 있는 공립협회 회원들이 관여했다라고 해서 안창호 선생님도 체포당하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당시 거국가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남기시고 망명을 하시는데요. 이 노래는요, 당시 북간도 지역이나 모든 지역, 하와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노래책은 1916년에 하와이에서 애국 창가집에 실린 노래인데요. 당시 만주 지역 이런 데도 모든 애국 창가에 이 거국가가 실리게 됩니다. 일례를 들면 1927년에 안창호 선생님이 길림에 갔을 때도요. 당시 김일성의 회고록에 보면 김일성 회고록에 그런 말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을 거국가를 부르면서 환영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이 거국가는 전 우리 그 국외의 한인들의 애국의 노래가 됐고 반드시 찾아야 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러한 결의를 강하게 보여주는 이런 노래로서 민족학교에 번져 나가게 됐고요. 안창호 선생님 그래서 상하이, 베이징까지 가셨다가 나중에 칭다오로 가시고 칭다오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셔서 블라디보스톡 제만 한인을 위해서 한 1년간 이제 그 운동을 하시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미국에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이 대한민국민회의 조직을 임시정부 차원으로 올리면서 대한민국민회가 미주 한인만의 조직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의
헤드쿼터로서 중앙 조직으로서 각 그 밑에 중앙총회, 지방총회를 두고 그 지방총회 아래 지방회를 두는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그림이죠. 리버사이드에서 오렌지를 따는 광경인데요. 네, 안창호 선생님의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교민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이 모습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흐사단을 창립하시죠. 안창호 선생님은 참 필립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큰아들인 필립도 아버지로서는 안창호 선생님이 결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정을 별로 지키지 못하셨어요.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었죠. 형사단을 만들고 멕시코를 가시고, 그리고 하와이를 가시고, 하와이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가시는 데마다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력을 갖고 계신 것도 대단한 그 도산 선생님의 커다란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클레어먼트를 가봤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그 한글들을 아동들에게 가르치고, 이 우리의 그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말과 글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한인 아동들이 미국의 퍼블릭 스쿨에 다니면서 영어만을 해서 부모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 굉장히 한글 교육에 열심히셨고요. 자식들에게도 편지 보낼 때 그 우리말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시죠. 당부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역사를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고 뉴욕에서 약소민족 대회가 열리고 했을 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민인데요. 당시 안창호 선생님은 대한민국민의 중앙총회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셨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임시정부 행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민회가 미리했던 것은 또 뭐냐 하면, 대한민국민회가 그간에 1910년대에 미조 한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들의 임시정부 역할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권위를 임시정부에 넘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의 그 임시정부에서의 1920년 1월 14일부터 1921년 3월 27일까지의 행적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안창호 선생님은 이 일기 말고도요 다른 일기를 썼는데요. 불행하게도 그건 남아 있지 않고요. 지금 이 일기만 남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창호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략을 수립해 나가고 많은 인물들을 만나면서 임시정부를 우리 반석 위에 올려놨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일기입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은 특히 젊은이들을 아주 중시하셨죠. 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6회 회의는 이 회의에서 이제 그 임정의 임시정부의 국회, 지금 우리가 의정원이라고 하는 입법기관이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선언을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여기 직원들이 안창호 선생님의 측근들, 특히 흥사단 당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우리가 흥사단 하면은 이제 국내의 동호회 얘기들 하지만 임시정부의 때 초창기에 임시정부를 반석에 올려놓는데 많은 역할을 했었던 이런 젊은이들이 대부분 흥사단 당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범김구 선생님 잘 알지만, 백범김구 선생님 저쪽 계신 분은, 왼쪽에 계신 분은 동우 이탁이라는 분인데요.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이산촌 건설운동에 가장 매진을 했던 분이십니다. 물론 신민의 회원이시죠. 김구 선생도 신민의 회원, 이탁 선생님도 신민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의 맥락을 보면은요, 그 시작은 독립협회, 그리고 그 독립협회로부터 더 이제 강화되는 것이 이제 신민의 조직으로.